겨울철 식물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겨울은 식물들에게 실현의 시간이자 준비의 시간입니다. 식물들은 다음 해를 위해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집 식물들을 성질과 성격에 따라 그룹핑해서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식물별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집 환경을 보면 동향 베란다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이고요. 베란다 외창이 오래된 알루미늄 샷이라서 단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땐 베란다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는 단열이 잘 되는 데다 아이가 있어서 24시간 난방을 하다 보니 23도 전후로 온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서쪽 베란다는 동향보다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사하면서 샤시도 교체했기 때문에 내부 온도도 동향보다는 높은 영상 15도 전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물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이렇게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수국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잎은 바짝 말라 있고 요 위로 이렇게 꽃눈 그리고 잎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대기후 식물들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잎이 낙엽지고 줄기만 남습니다. 겨울철에 영하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바깥에 노출된 부분의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수국 같은 경우에는 품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품종이 영상 10도 이하로 일정 기간을 보내야 이렇게 꽃눈이 생깁니다. 온대기후 식물들 중에는 이렇게 저온 처리를 해야만 꽃눈이 생겨서 다음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많아요. 수국, 천리향, 튤립, 히아신스도 겨울을 겪어야 꽃눈이 분화하는 식물입니다. 만약 이런 식물을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단열이 잘 돼서 베란다 온도가 영상 10도 이상이다 하면 낮 동안에는 창문을 열어서 서늘하게 관리를 해서 저온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대기후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안 지고 겨울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 애니시다, 그리고 율마, 제라늄, 유칼립투스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그 밑으로는 밖에둬도 월동이 되지만 중부지방 그 이북에서는 노지 월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실내 그리고 베란다 이런 곳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실내 온도에 따라 몇몇 식물은 꽃을 피우기도 해요.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영상 10도의 베란다에 있어서 성장을 굉장히 지금 거의 멈추거나 약간 더디게 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따뜻한 실내로 들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꽃이 바로 개화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 피는 걸 원치 않아서 계속 이렇게 베란다에 두고 있어요.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대기후에 사는 초화류는 겨울에 이렇게 잎과 줄기가 시들고 모든 양분을 이제 지금 뿌리로 끌어들인 상태예요. 활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양분 손실은 거의 없지만 흙이 너무 건조하면 뿌리에 수분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여기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허브류는 온대 기후가 고향이에요. 로즈마리나 라벤더처럼 잎을 단체로 겨울을 견디는 허브도 있고 뿌리만 남았다가 봄에 다시 뿌리에서 새싹을 올리는 그런 허브도 있어요. 애플민트는 후자에 속하는데 지금 여기 베란다 온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잎이 붙어 있습니다. 더 따뜻한 실내로 들이면 지금 잎이 더 많이 나고 더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여기 베란다에 두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좀 겨울철에 쉬어가라는 그런 의미였고, 두 번째는 병충해를 박멸하겠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허브류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굉장히 잘 생기는데요. 병충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온으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이 흙을 살균하는 방법은 고온살균, 저온살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식물을 심고 나면 이 흙을 고온으로 살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온으로 살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도 그 노지 월동이 되는 식물 같은 경우는 저온 살균이 되지만 월동이 되지 않는 비월동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온 살균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애플민트는 노지 월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장 서늘한 베란다 쪽에 놓고 이렇게 병충해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지 활동이 되는 식물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겨울철에 춥게 보내게 해서 병충해를 1년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식구근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초식구근은 대부분이 월동이 가능합니다. 영상은 물론이고요. 영하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도 괜찮아요. 단 이렇게 잎이 나왔을 때는 영하로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하 이하로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물이 얼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식물 안에 있던 물들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세포벽을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식물이 괴사하게 되거든요. 잎은 설령 파괴되더라도 새 잎이 올라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꽃은 한 번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꽃이 상해버리면 이 꽃이 없어진 이후에 새로운 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튤립이나 히아신스, 그 다음에 수선화 같은 구근은 그 구근이 노출된 채 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가 영하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역시나 또 세포벽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너무 추워지면 이렇게 흙이불로 여기 겉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지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베란다가 너무 영하 막 5도, 10도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은 흙으로 완전히 덮어서 구근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영하 가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항상 영상 정도로 유지된다 하시면 이렇게 구근이 위로 이렇게 노출된 채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잎이 돋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거를 견뎌요. 이제 초식 구분 중에서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중동이 고향이라고 알려진 지바수선화라던가 프리지아, 그 다음에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노지 월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물을 키우실 때에는 최저 온도, 최저 생육 온도가 가장 높은 식물을 기준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라넌큘러스가 영상 5도로 가장 그 생육 관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에 맞춰서 지금 온도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을 키우실 때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온습도계를 반드시 하나 사서 이렇게 놓고 바로 옆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라넌큘러스 옆에 이렇게 복작복작 잎이 많은 이거는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바람꽃이라고 해서 그 설악산의 공룡능선 맨 꼭대기에서도 자란 만큼 굉장히 강인한 꽃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아네모네를 이 라넌큘러스와 같이 키우는 이유는 이 라넌큘러스와 아네모네의 이 키우는 포인트가 유사해서입니다. 요 라넌큘러스, 그 다음에 아네모네, 무스카리, 그리고
알리움 같은 식물.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을에 심자마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초식구군 중에서 이렇게 가을에 심자마자 싹이 나는 친구들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광량이 모자라면 다음에 꽃을 안 피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라넌큘러스를 실내에서 키우는 많은 분들이 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광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이 돋는 초식구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햇빛이 가장 오래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이 서양 베란다에다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2개. 그래서 이렇게 잎이 나는 식물들은 가장 햇빛이 잘 드는 환경에다 놓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온도에 좀 민감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맞춰서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 겨울철에 무난하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지금쯤이면 반드시 실내로 들이셔야 돼요.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의 대부분은 열대지방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상 15도 이상에서 건강하게 자라요. 이런 열대 식물은 겨울철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 겨울바람을 다이렉트로 맞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은 최적 생육 온도가 높기 때문에 찬바람을 맞기만 하는 정도로도 냉해 피해를 입어서 식물 잎이 괴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달에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웠던 건데, 사실은 여기 가운데에 말라붙어 있는 이게 원래의 줄기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10월에 이제 밤에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그때 영하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었는데도 이제 잎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괴사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즉시 실내로 옮겼더니 다행히 요 밑에 줄기에서 이렇게 줄기가 2개가 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나무 같은 경우는 새싹 같은 것들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따뜻한 실내로 들이셔서 키우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남은 줄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기도 하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초하류 중에서는 이 스킨더서스가 또 냉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깥에 있을 적에는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잎을 계속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가 그 냉해 피해를 입은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서리를 처음 맞은 식물은 이렇게 시든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생생한 모습 위에 서리가 쌓여 있잖아요. 이게 식물이 얼어붙어 있는 동안은 설령 이 세포벽이 파괴됐다고 해도 그 파괴된 괴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게 따뜻한 실내로 들어와서 얼음이 녹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괴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이 세포가 파괴되는 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차가운 곳에 있으면 얘가 지금 냉해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벽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회복이 절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게 찬바람 맞고서 잎이랑 줄기까지 모두 새까맣게 이렇게 말라 죽어갔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보시면 요 뿌리 같은 경우는 요 흙에 파묻혀져 있어서 냉해 피해를 입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던 줄기와 잎을 이렇게 바짝 가위로 자르고 났더니 밑에 뿌리에서 새싹이 나서 다시 이렇게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하류를 키우고 계시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빨리 일단 실내로 들이시고요.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피해가 생겼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피해 입은 부분을 잘라주시면 다른 곳에서 새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 아레카 야자하고 파키라는 건조하게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물을 아주 가끔 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 집 야레카 야자도 보면 일단 저희 집은 풀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서 흙 마름이 빠른 편이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흙 마름이 더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건조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흙 마름의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이라는 그 숫자에 맞춰서 물 주기보다는 흙 상태를 직접 봐가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건조하게 키우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봤을 때 속에 흙까지 바짝 말라 있었을 때 그럴 때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식물들은 요 겉에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가습기 옆입니다. 식물들은 과습은 싫어하지만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은 좋아해요. 이 넋줄고사리 같은 경우도 이게 건조한 가을바람 맞을 때는 이렇게 꾀재재 했었는데 지금 실내로 들어와서 가습기 옆에 바로 놔뒀더니 이렇게 새로 난 잎들은 색도 짙고 윤기가 자르르르 흐릅니다. 몬스테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싹이 났어요. 찌깁으로 났는데 지금 이렇게 물이 묻었는데 그 몬스테라랑 알로카시아 같은 거 키우는 분들은 얘네들이 과습에 취약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물 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르시는데요.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응을 안 했을 때는 과습에 쉽게 죽기도 하는데 적응을 잘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과습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끝에 이렇게 물이 맺혀 있는데요. 이게 일액 현상이라고 해서 그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강제적으로 막 흡수를 해서 이 잎에 있는 이 뒷면으로 물을 강제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뱉어진 물이 이 잎맥을 따고 쭈루루루 흘러서 이렇게 잎 끝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키울 때는 적응만 잘하면 웬만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답답한 환경에서 과습이 계속 반복되면 모를까 어쩌다 한 번 정도로는 얘네들이 과습으로 금방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정말 중요한 식물이기 때문에 보통 저처럼 이렇게 해가 가장 잘 드는 창문으로 옮겨 두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찬바람을 직접 받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깐, 진짜 잠깐 몇 분, 1, 2분 정도 차가운 바람을 맞는 정도로도 이 잎이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잎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자체가 수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찬바람에 냉해 피해를 잘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모체가 되는 이 오주목이 그때 요리한다고 환기시키려고 잠깐 창문 열었더니 그 바람에 이제 잎이랑 줄기까지 모두 냉해 피해를 입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부 이게 결국엔 말라서 시들어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 반대쪽 편에 멀쩡한 잎 같은 거를 2개 정도를 이렇게 떼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흙거지를 했었는데 그게 다행히 성공해서 이렇게 2개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 키우시다가 이제 최대한 바람을 직접 맞지 않게 하다가 만약에라도 이제 냉해든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재빨리 잎을 떼어서 이제 다른 흙, 영양가 없는 흙에다가 꽂아 두시면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면서 잎꽂이로 다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가드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풍 같아요. 가급적이면 창문을 식물이 직접 바람을 맞지 않게 간접적으로 바람을 맞게 이렇게 창문을 여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는 바람을 직접 맞아야 한다 하면 그 직접 맞는 곳에는 온대식물 위주로 이렇게 두시면 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통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기청정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바람이 생겨서 식물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전기세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이어서 24시간 돌릴 수 없을 것 같다 하시면 낮 동안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밤 동안에는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공기청정기의 도움으로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은 식물들에게 쉬어가는 계절이에요. 잎까지 시들어서 완전히 겨울철에 활동을 멈추는 식물들은 물론이고 이런 열대 식물들도 겨울철에는 활동을 줄입니다. 다른 계절보다는 줄여요. 그래서 이 시기의 식물들한테는 제대로 휴식기를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분갈이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자리 이동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리저리 옮겼다가 몸살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치기라던가 혹은 삽목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거름이나 비료 같은 것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자려고 누운 사람한테 일 열심히 하라고 바카스 먹이면 일은 안 할 건데 잠은 안 오고 텐션은 올라가니까 짜증나잖아요. 식물들도 일할 생각 없는데 거름이나 비료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식물한테 가급적이면 뭔가 이렇게 손길이 가는 무언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겨울철 식물 관리는 통풍하고 물 주기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단 이때에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비를 맞춰주는 기분으로 식물의 잎과 줄기에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분사하면 식물의 묵은 먼지도 씻겨져 가고 또 좀 더 쾌적하게 식물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것은 차가운 베란다에서 차가운 물로 그렇게 하시면 식물이 냉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물주기는 욕실에서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겨울철 식물 관리는 끝!